뭐 짧게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상 지금 당대표는 이제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정봉주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이제 어떤 경쟁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정봉주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는 좀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정봉주 전 의원도 친명, 이재명 대표가 되는다. 지난 대선 과정이든 이런 부분들도 전당대회 앞서 이제 22년 전당대회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저도 뭐 가깝고 잘 알지만 뭐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민주당에는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국힘에도 많이 있긴 하죠. 원래 국회의원들이 저는 약간 자기 의견 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왜, 근데 자기 의견이 어떤 식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 차 안에서 김민석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이상하게 왜 득표율이 안 오를까요? 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보이는, 물론 그 당시는 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후보 중에 한 명이 전당대 후보 중에 형식적으로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나. 어쨌든 그 덕에 김민석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 명이, 그것도 아주 위험한 한 명이, 제가 위험하다는 게 이제 스피커가 센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뭐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 이제 반감을 갖게 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정봉주, 뭐 정청래 이런 분들이 이제 예전에 뭐 팟캐스트고 지금 거의 유튜브지만 이게 진짜 핵심 지지층들, 그러니까 자기 말에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지지층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자꾸 강성으로 내뱉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정봉주 의원은 원래 성향이 좀 그러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정청래 5명 모아놓은 정도가 뭐 정봉주다. 동료 의원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봉주 의원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부분,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어서 최고위원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석 최고위원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그 다음 번에 되는데 넘버 2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뭐 팟캐스트 이런 것들에서 워낙 강성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게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정봉주 예전부터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외에서 유일하게 나온 후보였는데 1등을 막 달리고 있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 본인과 뭐 먼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 되고 교육연수원장 자리를 줬잖아요. 그것도 뭐 민주연구원처럼 본인 측근들한테 나눠주는 자리인데 원외 인사한테 교육연수원장까지 줬으니까 뭐 그때 강북에서의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들도 있었고 측근이다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제 쫙 밀어줬는데, 아 내가 혹시라도 일부 유죄 나오고 문제가 됐을 때 정봉주는 어떻게 될지 컨트롤 예측이 불가능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 김민석 의원을 옆에 앉혀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제 강성 지지층들에서는 그것을 알아듣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정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명팔이라는 단어 딱 귀에 들어가 있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투표율 자체가 30%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선을 잘 타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비명은 아니야. 이재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야. 근데 명팔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투표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70%의 지지자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뭐 100%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분이 중도 확장성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투표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자리매김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분이 나중에 김경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막판이 됐을 때 이제 경기도까지 끝나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김민석 얘는 그 이전에 했는데 이게 시기를 봐갖고 본인의 이미지, 내가 이제는 최고위원, 수석은 못해도 최고위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BBK부터 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본인 상당히 전략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외 전술에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차기 대선 승리에서 연대론도 주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면도 있어요. 상당히 강성인데 이재명 대표도 좀 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 더 강성이에요. 또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성인데 결이 약간은 다르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전략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써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당내 지도부 또는 당내 주요 의원들에 대해서 반감들이 약간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정도까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씩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검사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는 약간 결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누가 또 막 나가면 답답하죠. 근데 또 이분들이 그거 좀 화력이 세요. 뭐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조금 답답한 게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 최고위원회에 와서 여러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저분은 왜 저렇게 가? 이게 나는 대선 전략이 불리할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김민석 의원이랄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한준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 뜻에 어긋날 일은 거의 하지 않을 분들이죠. 그러면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정치라는 게 뭐랄까 정치에서 이제 현실에 기반을 둔 이제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이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김경수 전 지사를 이제 복권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내가 감옥 가 있을 때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애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또는 내가 이제 당대표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옆에서 자꾸 이상한 애가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꺼냈을 경우 통제가 안 될 거, 그런 걸 감안해서 쟤 떨거트리고 저기 내 말 잘 듣는 김민석을 수석으로 앉혀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은 여야 균형 차원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시킨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김민석 후보한테 그냥 뭐 덕담 차원에서 뭐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걸 뭐 이렇게 너무 크게 막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정치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늘 해석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죠. 사면이라든지 그리고 김민석을 가장 먼저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득표율이 낮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파장이라는 거, 그거는 계산된 생각을 말이다.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진 않아도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고도의 정치한 집단의 이 수를 딱 생각하면서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참모들이 있잖아요. 뭐 정무수석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옆에서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같이 있겠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들, 그래서 왜 이렇게 득표율이 안 나와? 의도적이라고 봐요, 다분히. 그거는 이제 레벨로 따진다면 중급자 서버에서는 기본 스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켰을 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요거는 중급자 서버에서는 기본 스킬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대통령은 기본 서버에서 하위 레벨들의 스킬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진짜로 그냥 하셨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는 제가 약간 있어요. 근데 요 정도면 밑에 예를 들어 정진석 비서실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판단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사면이나 복권 또는 이제 또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뭐 본인들께서 제일 잘 아실 테지만, 그걸 바라보는 이제 제3자들 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나 해석들을 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